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2장에서 등기절차 총론을 다뤘죠. 등기절차 총론이 시험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뒤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등기절차 총론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절차 총론을 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제 3장부터는요,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로 해서요, 소유권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권리들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봅니다. 다만 소유권과 관련돼서도요,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다뤘기 때문에 그 기타 원인에 따른, 즉 상속이라든지 뭐 유증이라든지 뭐 수용 등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루게 되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기타 소유권 유예에 관한 권리에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개별적인 권리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권리에 대한 등기 절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도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민법을 그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권 유예 권리에 있어서도요, 민법의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등기법 절차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요. 민법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등기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은 1, 2월 강의니까요. 등기법을 복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민법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민법만 알게 되면은 등기법은 좀 쉽게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등기는 이제 민법하고 좀 다른 절차적인 내용을 다루고는 있기 때문에요. 등기법적인 내용들도 좀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기본은 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나오는 그 권리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도요, 거의 민법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지식을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민법과 등기법을 구별해서 보시지 마시고 민법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등기법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의 결론과 등기법의 결론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법의 개념을 기초로 잘 이해하시고 민법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요, 또 등기법 문제를 또 쉽게 맞아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의 지식만으로 등기법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히 3장은요 민법하고 특히 더 가까이에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13페이지 보시면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에서요, 먼저 소유권에 관한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 유예에 관한 절차가 나오는데, 먼저 소유권과 관련돼서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 개념을 보죠. 양가 1번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등기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존 등기는요,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적법에서 했던 내용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새로운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은, 물건이 발생하면은 바로 소유권은 취득을 하게 돼요. 소유권은 바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지는 장부가 뭡니까? 지적공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적공부.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가 되겠지만은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먼저 D장이라고 하죠. 그냥 단순하게. D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D장을 만들어지면요, 가장 먼저 부동산 표시가 나올 것이고요. 건물이면 건물 표시, 토지면 토지의 표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 소유자라는 원시취득자, 갑의 이름을 쓰게 되겠죠. 갑. 그래서 갑이 이제 최초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소유자란을 쓸 때는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일자로 적게 되는데, 취득일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원시 취득한 날짜를 적게 되는 거죠. 원시 취득이 4월 1일 날 이루어졌으면요, 대장의 등록은 5월 1일 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4월 1일을 적게 되는 거죠. 소유권은 4월 1일부터 취득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대장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건 신규 등록이 되겠죠. 신규 등록을 통해 가지고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장이 먼저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최초의 소유자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표시란이 있고요. 표시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란이 있겠죠. 갑구에 이제 소유자를 기록하게 되겠죠.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구에 기재할 내용이 없으면 을구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면 그때 을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등기부를 봤더니 갑구까지만 있고 을구가 없는 등기부다. 이것은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한 번도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해 본 적이 없는 토지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거죠. 을구가 없다는 것은.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갑구에 이제 소유자를 갑으로 기록하게 되겠죠. 이때 소유권 취득 날짜는 며칠을 적겠습니까? 소유권 취득은 4월 1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4월 1일로 적게 되겠죠. 등기부에 기록하는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소유권자 소유권 취득일을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일 날 대장이 만들어지고 6월 1일 날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란에 소유권 취득일자는 4월 1일을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부에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이제 보존 등기라고 했을 때요. 이 보존 등기에 기록되는 사항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인데, 그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자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할 때는요, 뭐 어떤 뭐 서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장에 소유자라는 게 등록됨으로써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갑이 소유자라는 것을. 그래서 대장만 일반적으로 떼가지고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보존 등기가 되고, 이때 등기부를 만들 때는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됩니다. 옮겨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방금 읽었던 거고요. 새로 이제 보존 등기가 되면서 새로이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거죠. 등기기로 개설됩니다. 자,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것인데요.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가 안 되죠. 부동산의 일부는. 또 지분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즉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어떤 경우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느냐 해서요. 원시 취득을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원시 취득. 자, 최초의 원시 취득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양가 2번도요. 원시 취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인데 이것은 뒤에서 직권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원시 취득자가 원시 취득을 한 자가 있겠죠. 원시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시 취득자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양가로 2번에 있는 거고, 양가로 3번은요. 요것은 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에서만 나타나는 특유의 보존 등기가 있어요. 승계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집합 건물의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부를 3, 4, 5에 할 때요.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원시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서, 즉 원시 취득자가 보존 등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최초에 하는 등기니까 원시 취득자가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 절차를 보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요.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되느냐 해서요. 누가 되느냐. 신청인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인. 자, 신청에는 원시취득자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시취득자 기억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시취득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원시취득자로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해서요. 먼저 방가를 1번 첫 번째 보시면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보존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이 원시취득자가 되겠죠. 그래서 원시취득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내가 원시취득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의 이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시취득자라는 걸 증명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 등록되는 자가 되겠죠. 등록자. 대장상 최초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들이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갑인데요. 만약에 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이 사망했으면은 갑의 상속이 을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대장이 있는데 갑이 사망했을 때는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초의 소유자는 갑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상속을 통해서 이전받은 사람, 승기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존등기를 할 때는 그러면은 최초의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가 않고 갑이 살아있으면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데 갑이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은 사망했기 때문에요.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에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등기 명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 앞으로 바로 최초의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최초의 등록자, 대장상 최초의 등록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포괄승계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 명의로 이제 바로 보존등기를 한다는 거죠.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포괄승계인에는요. 상속인 이외에 포괄 유증을 받은 자가 있어요. 포괄 수증자, 유증을 받은 자.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 승계인으로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증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우리가 할 때요. 뒤에서 다룹니다. 그때 포괄 수증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다루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상속인도, 즉 포괄 승계인으로서 상속인도 바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2번 뭐죠? 2번. 자, 대장상요. 최초의 등록자가 보존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 자, 이전 등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인데 대장상이요. 을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을 앞으로 지금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을이 이제 소유자로 이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상. 이럴 경우에는요. 을이 원시취득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을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이에서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지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요, 최초의 소유자가요, 이 사람이 아니라 국가였을 때요, 갑이 국가였어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였을 때,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국가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 경우만 예외예요.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지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요, 을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동그라미 위에 있어요.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라든지 그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요.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요. 최초의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다만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은 상속인 했던 거죠. 상속인은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즉 등기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유증을 받은 경우인데 이것은 우리가 유증 시간에 하니까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앞에 썼던 거죠. 항상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분 또는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금 했어요. 자, 원시취득자가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 누가 신청하느냐? 일반적으로 대장산 최초에 등록되는 자 또는 그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대장에 등록됐어요. 아직 보존 등기를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장에는 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로 원시 취득자는 누구냐? A가 원시 취득자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가 원시 취득자인데 대장에 갑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갑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해보죠. 진정한 소유자는 갑이 A가 원시 취득자라는 거죠. 취득자. 자, 그러면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갑이 자기 앞으로 최초의 대장이 갑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보존 등기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등기 절차에서 다뤘지만요. 등기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데 대장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겠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잖아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줘버립니다. 해줘버리면은 이 등기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진정한 소유자는 A죠. 그럼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물건을 소유해서 처분하고자 하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다 말소를 시킨 다음에 다시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처분을 해야 되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A라는 사람은 갑이 보존 등기를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보존 등기를 빨리 해야 되겠죠. 갑 앞으로 되면은 절차가 복잡해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초로 보존 등기를 하고 싶은데, 자, 대장이 갑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대장 들고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A는 대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원시 취득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A가 갑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승소 판결. 내 소유다라는 승소 판결이죠. 그래서 내 소유라는 승소 판결이 있으면은 A가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A가 소유자라는 것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겠죠. 자, 신청은 다 단독 신청이 되겠죠. 원시 취득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방금 설명했던 거죠. 원시 취득자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는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데 원시 취득자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원시 취득자 A는 그 대장상 최초로 등록되는 자, 그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서요. 확정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을 증명한 다음에 판결문 들고 와서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판결은요, 일반적으로 A가 갑을 상대로 이건 나의 소유 물건이다. 근데 네 앞으로 등록됐을 뿐이다 해가지고 A의 소유권 증명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결은 소유권 이제 증명이죠.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면 돼요. 자, 소유권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등기를 이행해라, 말소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게 소유권을 증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증명 판결에는요, 확인 판결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소유권을 확인하는 A가 소유자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도 상관없고요. 또 형성 판결을 받아도 상관없고요. 이행 판결을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판결이든지 소유권만 증명하면 돼요. 우리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요.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판결문은 이행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이전하라, 등기를 말소하라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가야 등기를 이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 어떤 겁니까? A가 지금 당장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라 이런 판결문일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소유권을 최초의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증명하면 돼요. 그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확인 판결을 받든 형성 판결을 받든 이행 판결을 받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소유권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확인 판결은요. A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A 소유권이 맞다. 확인 판결이 되는 거죠. 이 확인 판결을 가지고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 형성 판결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겠죠. 미등기 토지이긴 한데 이것이 공유하는 토지예요.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아직 미등기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합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을 했을 때예요. 그 분할 협의서 들고 오면 될 텐데 협의가 안 되면은 공유물 분할 판결서, 즉 형성 판결문 가져오면은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을 말해요. 만약에 갑 앞으로요 보존 등기가 이미 돼 있다라고 해보죠. 자, 갑 앞으로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 A는 어떻습니까?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요. 확인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려면은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자, 이 등기를 말소를 시키려면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 판결 받고 또 말소송 또 제기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냥 A는 갑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소 등기 청구는 뭡니까?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로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유자여야 됩니다. 소유자만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행 소송이든 형성 소송이든 확인 소송이든 구별하지 않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이면은 어떤 판결이 됐든지 간에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확인, 형성, 이행 어떤 판결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확정 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여기에는 그 판결에는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을 불문하고요. 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제 조서, 화의조서, 인락조서 이런 것들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상대방인데 자,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소를 제기할 때는요. 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을 막으면서 자기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요. 판결에서 상대방은 이렇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있으면 갑을 상대로, 갑이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만약에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저 1회에 기재되어 있던 사람이죠. 1회 소유자가 아니지만 기재역대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사람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기억, 니은 보시면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상속인 또는 국어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희미하게 돼 있어요. 공란으로 돼 있다든지. 그래서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누군지 불명확하다는 거죠. 상대방이 불명확합니다. 명확하죠. 불명확해가지고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불명확해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피고를 알아야 소를 제기할 텐데. 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느냐? 관련돼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원래 지적공부의 작성권자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작성하는 것을요.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다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네가 좀 작성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무는요. 국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요. 이게 잘못 작성되어 있다는 것은요. 결국 그 책임은 국가가 잘못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국가가 잘못 기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대방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의 작성권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건물 같은 경우는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거죠.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만약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잘못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지적공부 작성권자인 국가, 그 다음에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장상의 기록만으로는요,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A 보시면 토지나 임야,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따라서요 밑에 리을 보시면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건축허가 명인이라든지 건축주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대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판결도 확인, 형성, 이행 어떤 것들도 불문한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 그러면은 대장에 작성되는 사람이 신청을 하든지 대장이 작성된 자가 소유자가 아니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보존득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이제 일치되겠죠? 일반적으로 대장이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될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했는데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그 토지를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용이라는 것은요, 또 원시 취득이 됩니다. 자, 갑이 원시 취득을 했는데요. 국가가 다시 또 어떻습니까? 수용을 통해서 또 원시 취득을 했다는 거죠. 수용은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에요. 자, 수용의 원시 취득에 관한 내용은요, 우리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깨끗한 권리를 취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시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요. 먼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또 원시 취득을 했으니까 또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존 등기를 두 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를 했다가 말소한 다음에 다시 또 보존 등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절차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요, 이렇게 수용을 했을 때는요,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원래 원시 취득자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원시 취득을 한 자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최초의 소유자가 대장상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 다시 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통해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원시 취득을 한 사람, 수용한 사람에게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용한 자가 바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존 등기. 자, 수용을 한 사람은요, 보통 이제 기업자라고 합니다. 기업자. 수용을 한 사람을 기업자라고 해요.
보통 수용은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직접 수용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요, 민간 기업에 위임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민간기업, 즉 현대건설한테 이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현대건설이 이제 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건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업자가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이럴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보통 이제 기업자가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등기 없이 수용 개시일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때 미등기 토지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용한 기업자는 바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용을 할 때는 협의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합니다. 그래서 재결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그 등본들을 첨부해가지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회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지만은 뭐 대단히 주택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고 해보죠. 대단히 주택 사업을.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주택을 엄청나게 짓습니다. 엄청나게 주택 사업을 해요. 그래서 주택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 채에 대해서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갑이 원시 취득을 해가지고 갑이 이제 소유자입니다. 근데 갑이 이 물건을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근데 처분하려면 보존 등기가 돼야 되겠죠. 등기가 돼야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장이 먼저 등록돼 있어야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대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대장이요. 주택들을 워낙 많은 주택을 한꺼번에 지어가지고 대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을 만들 때 뭐 한 6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 대장 만들려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6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제 등기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면 돼요.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게 되면 건축물 대장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건물 표시가 들어가겠죠.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기록이 되겠죠. 그럼 소유자를 이제 갑으로 기록될 거 아니에요. 건축물 표시한 다음에 이 건축물 대장은 작성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 이렇게 써져 있겠죠. 시장 도장 찍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작성한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야만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존 등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나는 좀 처분을 해야 돼서 빨리 보존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좀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빨리 좀 만들어 필요가 있겠다 싶었을 때는요. 갑이 직접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을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소유자 맞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내가 소유자가 맞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 앞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난 지금 당장 건축물 대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요. 시장은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은 갑이 빨리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확인서.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 확인서에는요.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니까 건물 표시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갑 해가지고요. 소유자 갑 쓴 다음에 시장 100 이렇게 시장에 이제 도장 찍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차피 시장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알았다. 네가 지금 당장 필요하면은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니까 건축물 대장과 똑같은 내용에 내가 확인서를 하나 써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서를 갑한테 이제 줍니다. 그럼 갑은 어떻습니까? 이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죠. 작성권자에서 똑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갑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 건물만 인정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권자가 되기 때문에
확인서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런 그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확인서죠. 확인서. 확인서를 들고 와서 여기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방가로 4번에 있어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이때 자치구구청장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예요. 건축물 대장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작성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확인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라는 거죠. 건물로만 한정해서. 자, 이 사람들은 이런 확인서를 들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이때 시장 등이 발급한 사실 확인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뭐 납세증명서, 재산증명서, 건축허가서 이런 것들은요,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시장이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걸 들고 와서 보존 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이렇게 건축물 대장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확인서. 확인서라는 말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확인서라는 말 없이요, 무슨 증명서, 허가서 이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딱 4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인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죠? 이제 신청서를 가서 작성을 하고 첨부서면을 제공해야 되는데,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신청정보, 첨부정보에서 방가로 1번에 신청정보와 관련돼서 딱 하나 기억하시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자, 보죠. 자,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 매매, 상속 이런 등기 원인을 기록을 해요. 그래야 등기 원인을 봐야 이게 상속으로 취득했는지, 증여로 취득했는지, 매매로 취득했는지를 알아야 세무서에서 그걸 보고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이전 등기 할 때는. 그러나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그런 걸 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초로 소유자라는 것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서에도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청서에는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는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장 들고 가야 되겠죠. 대장. 가장 중요한 게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을 옮겨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대장을 가지고 가야 이제 그 건축물이라든지 토지에 대해서 표제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장 들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오른쪽에 4번 보시면 증명하는 서류들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만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자, 2번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들고 가야 되겠죠. 수용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라든지 협의서 들고 가야 될 것이고요. 건물에 의해서 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확인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첨부 서면이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5번 보시면은, 자, 최초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상 갑 혼자만 기록되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나 승낙서 이런 것들은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걸 제공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자, 인감증명이요.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자, 보죠. 하나만 좀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최초로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존 등기는요, 인감증명은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손해를 볼 사람이죠. 등기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의 그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갑 앞으로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요, 갑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의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존 등기를요, 이렇게 해보죠.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보존 등기는 가능한 것이죠. 자,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요. 자, 그래서 공유 등기랍니다. 공유. 자,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 때 그냥 갑을 공유라고만 적게 되면요. 갑을 공유라고만 적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민법에서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균분한 걸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분한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요. 갑과 을이 공유라고 돼 있을 때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분을 등기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갑은 3분의 1이고 을은 3분의 2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가 안 됐더라면은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은요, 등기가 안 됐더라면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 등기가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을은 등기가 안 되는 것보다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을 받는 사람이고, 갑은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항상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될 때,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의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갑이고요. 여기가 을이면은 누구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갑의 의사죠. 너 3분의 1 맞느냐? 이 사람의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공유, 소유권 보존 등기를 공유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균분한 것을 했을 때보다요. 균분한 것보다 균등하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 등기를 함으로써 그 균분하게 나누어졌을 때보다 그 지분이 적은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인감증명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6번 보시면은 인감증명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등기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 즉 공유인 경우에는요. 공유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갑을이 공동으로 작성한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서명과 함께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지분보다 적은 자죠. 균등하게 산정된 것보다 적은 자. 이 사람의 인감증명을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을의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요. 갑의 인감증명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은요, 이제 보존 등기 실행해 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뭐 갑부에 실행을 하게 되겠죠. 갑부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갑 앞으로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요. 갑 앞으로 갑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게 되겠죠.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장 소관청이라든지 또 세무서장에게도 이제 통지를 한다라는 거죠.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등기 절차 총론 2장에서 했던 것이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이고. 자, 4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이 민법을 하신 다음에 심화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넘기시면 278페이지 보시면은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있는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에 의한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에 대해서는요. A라는 사람이 이게 뭐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A라는 사람이요.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10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갑이 돈을 안 갚습니다. 돈을 안 갚게 되면은요. A라는 사람은 일반 채권자죠. 이 사람은 뭐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요, 이제 이 물건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요, 강제 집행, 강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경매를 한 다음에 10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A라는 사람이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등기부만 들고 와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A 같은 일반 채권자들은 등기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갑에 대해서 10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증명 서류로서요. 증명 서류로서 뭐가 필요하느냐? A는 갑에 대해서 이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대유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들고 와야 경매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A는요, 먼저 갑을 상대로 어떻습니까?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거죠. 비유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 승소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자, 판결문 들고 와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매를 받아주게 되겠죠. 그럼 받아주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시 결정을 하게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제 경락이 이루어지겠죠. 낙찰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경락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해가면 되겠죠. 배당이 이루어지겠죠. 만약에 5억의 채권이 있었으면 10억으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는 A가 5억 갖고 나머지 5억은 갑이 갖게 되겠죠. 자, 경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하시죠. 자,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은요. 이런 것들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류. 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가지고 더 이상 경매를 막아서는 안 되겠죠. 경매 안정성을 위해서요. 안정성을 위해서 이미 경매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비록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을에게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 을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채권자죠.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경매는 진행이 돼가지고 병이 이제 낙찰을 받아버리면요. 을의 등기는 말소가 돼버려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경매 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압류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처분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무슨 처분금지어 돼 있지만 그 처분금지의 엄격한 의미는요. 압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은 가능해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압류 그 채권자죠. 경매 채권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결국 경매를 막을 수가 없고 병이 소유권을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경락이 나오면은요. 낙찰을 받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간 물건을요. 사봤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뺏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가는 물건은 사는 사람이 없겠죠.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소유자가 처분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이제 제한되는 효과만 발생하는 거죠. 제한. 처분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요. 처분 제한 등기. 처분이 제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라든지 압류 등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처분 제한효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자 승소 판결을 받아서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일어나면 처분 제한효가 있는데 문제는 소를 이제 제기했어요. 갑이 이제 A가 갑한테 소를 제기하자마자 그때 갑이 그한테 처분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직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는 A 입장에서는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물건을 처분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따라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승소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임시적인 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이 없기 때문에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없고 바로 압류는 할 수 없지만은 임시적인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압류라고 해요. 임시적으로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압류한다 그래서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가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A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 싶으면 빨리 받아줍니다. 가압류를. 그래서 가압류도 똑같은 처분이 이제 제한되는 효과를 줍니다. 제한효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를 받아주게 되면은요.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줍니다. 그럼 빨리 가압류 등기를 통해 가지고요. 처분을 제한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승소 판결 받아도 경매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가압류가 안 돼 있으면 승소 판결 받아봤자 그 전에 처분해버리면 경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가압류라든지요. 가압류 또는 압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은요.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 받아줘야 가압류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받아줘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라는 거죠. 법원.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A가 가압류 신청해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게 되면요. 법원에서 바로 등기소에 연락을 해요. 가압류를 해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라. 그러면은 이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촉탁. 그래서 이런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한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압류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빨리 가압류 등기를 하라라고 촉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X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미등기 상태에 있으니까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나 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가 돼 있어야 가압류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등기는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될 텐데 보존 등기는 갑의 신청에서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질 텐데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일이 없겠죠. 일부러 안 하겠죠. 그러면 바로 이제 가압류 등기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압류의 촉탁이라든지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보존 등기를. 그래서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그리고 이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A 앞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압류. 자, 가압류 등기는 이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촉탁에 의해서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죠. 처분 제한 등기 촉탁에 왔을 때 이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양가로 1번에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이라는 것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도 마찬가지죠. 가처분은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가처분. 이런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게 되면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요. 자, 임차권 등기 촉탁은요,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 이런 경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면서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자, 임차인이요 여기서 주택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의 대항력,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지만 이렇게 임차권은 어떻습니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등기를. 그러면은 대항력도 갖게 되고 우선 변제력도 갖게 됩니다. 근데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항력을 또 갖게 된다는 거죠.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결자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에서,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고요.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년간 이제 주민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다 끝났는데요. 갑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보증금을 안 주면은요, 이 사람이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만약에 계속 지금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줄 때까지는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요.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와서 이사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돈은 나중에 이제 보증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이사를 가고 싶은데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면요. 주민등록에 빠져버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대항력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주민등록에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법에서 특별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사람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을은 지금 이 사람이 주민등록에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등기에서 공시되고 있으니까 이사를 가도 상관없겠죠. 주민등록에서 공시되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우리 법에서 이 사람이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요,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보증을 못 받았을 때는 을은 법원에요, 임차권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이런 사항들을 전후사정을 다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임차권 등기가 안 되고 주민등록에서만 공시되고 있으니까 보증을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갑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법원에서 알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에게 임차권 등기를 빨리 해주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법원에서 등기소에 바로 촉탁을 합니다. 빨리 이 사람한테 임차권 등기를 해줘라 라고 어떻습니까?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자, 촉탁에 따라서요, 자, 을앞으로 임차권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주택이 미등기 주택이라는 거죠. 아직 등기가 안 된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못해요. 임차권 등기를 못하니까 여전히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왔는데 주택이 미등기였다.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도요, 갑 앞으로요, 등기관이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촉탁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법원의 촉탁이 있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랄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에 들어와 가지고 그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 그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가 있어 가지고 등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제목만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요, 특히 신청이 누가 되느냐 하고 신청 정보, 첨부 정보에 있어서 특징들 좀 기억하시면서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다.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 두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